감독님들이 많으시니까 감독님들께서 자기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시고 약간 작품의 의미도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 감독님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랑을 쓰려거든 편지로 쓰세요를 연출했던 정민승이고요. 저는 이제 헤어진 연인이 편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고, 그냥 편지가 주인을 나누기에 되게 애매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쓴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지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소원은 연출한 임수진입니다. 일단 그냥 상영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요. 많이 아쉬운 지점이 많을 수도 있을 텐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통일하면 생각할 때 좀 저한테 좀 멀다라고 생각을 일단 먼저 했거든요. 동시에 제가 좀 이상주의자인 편이라 먼 동시에 언젠가 또 혹시 몰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주의라 그걸 좀 담고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친엑스 감독했던 김주은이고요. 제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은 분단이라는 현실을 넘어서 그냥 분절 혹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야기되는 오해를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새가 머무는 곳 감독 정연지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통일이라는 것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저는 내 영토, 내 땅이라는 감각보다는 이곳에 머무는 감각이 좀 더 커서,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는 좀 철새처럼 머무는 곳이 이제 만나는 곳, 이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기획을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월드 만든 장명공이라고 합니다. 뉴월드는 분단되어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북한의 그런 모습을 어떤 실험 영화의 형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토커를 연출한 박승범입니다. 저는 쫓기고 이제 갇힌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통일이란 컨셉과 섞어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너무 좋은 작품들과 함께 상영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통일 부부의 류경주입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 안부조차 전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그리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조금 하는 동안에 여기 QR 찍으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그 질문 받아서 질문을 제가 할 거고요. 대신 제가 질문을 드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배우분들 오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배우분들도 한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들이 직접 오셨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때요? 지금 배우분들 오신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 배우님이 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셔서 이렇게 박수 정도면 네. 어떨까요? 해수역의 주인영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감독님, 네. 저도 배우님께 동의를 구한 부분은 아닌데 주연 역의 한아름 배우님 오셨습니다. 저는 박 PD 역할을 맡았던 신규식 배우님 오셨습니다. 이제 끝나신 건가요? 네. 저 신통일 부부의 강성철 역할 장몽규 배우님 오셨고요. 김지향 역의 김옥주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그 질문 올려주시기 전에 이제 제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저쪽부터 해볼게요. 그쵸? 신통일 부부 그 배운 실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법을 말하자면 쓰신 거잖아요. 그 사실에도 그 사실을 한 번 더 거짓을 만들었다가 다시 사실을 만들고 영화제에서 만나 그래서 영화제에서 만나는 것까지 실제화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와 이 얘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사주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거기 안에 이제 말재에 담겼던 통일부부 편지 그걸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2020년대에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헤어진 가족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실제로 영화제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또 영화제에서 완성되는 그래서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뭐 이런 식의 여기서 뵙지 못하게 됐다면은 완성되지 못했을 그래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우분이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뭐 의미상으로 통일이 마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만들어졌는데 그 작전이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 두 분 배우분이랑 감독님한테 박수 한 번 더 드리면 어떨까요? 이 염원이 어떤 그런 작전과 맞아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네, 그리고 그 스토커 감독님한테로 가볼게요. 스토커 감독님이요. 그 약간 파운드 푸티지랑 섞여 있잖아요, 영화가요. 그 있죠. 네네. 네, 그거랑 약간은 스토리라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봤었을 때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감독님이 의도하신 스토리라인을 설명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이 영화는 이제 통일이 된다면이라는 이제 질문을 좀 세계관으로 던져봤고요. 막상 통일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일까를 이 영화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여러 캐릭터들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뭔가 북한을 미리 넘어서 떠나온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이 영화를 통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과거 기억에 계속 쫓기고 그리고 현실에 갇혀 있는 그런 감정들과 상황을 스토리 라인으로 풀어보려고 도전했었습니다. 약간 스릴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장르적으로 보자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여자 캐릭터는 기억의 어떤 건가요? 기억이 존재하는 어떤 판타지인 건가요? 예, 기억보다는 이제 조금 그 여러 감정이란 단어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뭐 불안함과 미안함 등 좀 근데 그런 감정들. 거기 보면 이제 그 여자 캐릭터가 남자를 위로해 주는 것도 동시에 있잖아요. 그 느낌. 그러면 그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지금 얘기하는 불안이 아니라 그 여자 캐릭터가 좀 따뜻함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에 대한 연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개념으로 좀 넣으신 건지. 이제 그 두고 왔다는 그 마음이 사실 그 남자 캐릭터에겐 되게 불안하고 미안하고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스스로는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여자는 이제 그런 남자가 생각한 그 감정이 아닌 좀 따뜻하게 잘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남자를 찾아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컷에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러면 남자의 환상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약간 전지적인 느낌으로 그 캐릭터가 등장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건가요? 여자 캐릭터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 어떤 남자가 그 여자가 좀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바램에 관한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싶어서. 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제 그 남자의 바램은 아니고 이제 그 마음이 남자에게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너무 영화를 보면서 좀 따뜻하게 사람을 만든다. 근데 그냥 쫓긴다 이런 불안감 이런 거를 넘어서는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분에서 질문을 다시 드려본 거고요. 지금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카톡으로 오픈방으로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월드는 그 테크니컬적인 거랑 실험적인 거에서 어떤 포인트를 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구글로에서 쭉 트래킹해서 따라가는 장면들이 있었었잖아요. 이런 장면도 어떻게 찍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고요. 정말 구글로 그렇게 트래킹이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해안가 트래킹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를 이제 약간은 실험 영화니까 감독님이 의미화를 잠깐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구글 어스에서 네. 그렇게 트래킹을 하는 거는 거기서 뭐 프로젝트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봤고 그 실제로 그 지구의 모습이랑 그 이제 직접 뭐 현실을 찍는다고 해야 되나요? 바다 같은 것들 그걸 찍는 것은 뭐 실제로 찍어서 어떤 뭐 몽타주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영화는 사실은 뭐 실험 영화이잖아요. 근데 분단된 국가를 그 분단된 소재로 한 이런 주제를 어떻게 영화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 더 이런 형태로 다가갔는데 저는 그랬어요. 서울에 살면서 강 건너만 봐도 어렴풋이 북한이 보이는데 왜 다가갈 수 없을까? 되게 그런 약간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서 그런 안타까움을 좀 어떻게 좀 의미를 전달을 내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형식으로 다가가려고 했는데 조금 어렴풋이 보이는 것들 그것을 좀 이런 형식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 테크니컬 같은 부분은 뭐 테크니컬이라고 말하면 그냥 뭐 찍고 편집했죠. 그 보면 유난히 푸른 별 같은 느낌? 이것도 강조를 하신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유난히 별이 푸르다. 지구가 저렇게 푸른가? 저 밖에서 본 적이 없어서 되게 푸르게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좀 더 그 색감을 내려고 노력을 하신 건가요? 그 사실은 저는 뭐 색보정 단계에서는 색감을 더하거나 그러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런 영상이 뭐 색을 더한다고 해서 유별나진 않을 것 같고 색을 오히려 빼는 작업에 좀 집중을 했고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좀 알아채실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의 모습이 어느샌가는 또 다른 지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좀 집중해서 그렇게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질문 중에 레퍼런스 영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방금 들어왔는데 혹시 레퍼런스 영화가 있었나요? 레퍼런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영감을 좀 많이 받은 거는 그 일전에 코야니스캇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코야니스캇의 존경을 뜻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 리버스를 이렇게 전개되는 게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코야니스캇이라는 영화가 모르시는 있어요. 분들을 위해서. 예. 코야니스캇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어떤 현대사회의 그런 고도화된 문명의 발전들을 좀 컷이 정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리버스 형태로 쭉쭉 되거든요. 그거를 영감을 많이 받고 제가 그것을 존경을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큰 도로의 익스트림 롱샷이나 바다에서 뭐 거꾸로 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나 하는 것을 좀 넣어봤습니다. 레퍼런스라고 하면 레퍼런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리신 이유는 뭐예요? 감독님의 이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는 수미상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미상관인데 그 수미상관이라는 그런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마지막 이미지를 그대로 막 이제 돌리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리버스의 형태로 나타내면서 되돌아왔던 길을 조금 더 생각하고 혹은 무엇보다는 코야니스캇이 네.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철새가 머무는 감독님.
그 감독님 왜 철새를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쭉 영화를 봤었을 때 그 배경이 북한이야라고 하는 배경은 쭉 있었을 때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왜 했는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철새가 왜 나왔는지, 왜 어떤 메타포를 주려고 했는지 궁금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크낙새라는 새에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남한에서는 멸종된 새고 북한에서는 발견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크낙새 자체가 일단 한국 내에서는 철새로 분류가 돼서 그러면 그 철새는 어쩌면 남한에는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에서는 볼 수도 있겠다. 북에서 만약에 통일이 되었다면 그 새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 메타포를 가지고 철새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해수도 조류학자로서 탐조를 하는 이제 인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원산이라는 이제 북한에 위치한 이제 철새 탐조 가는 구역에 가서 이제 크낙새를 만나는 여정으로 일단 그려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엔딩 장면에서 울리는 울음소리가 크낙새의 울음소리. 그래서 그들은 크낙새를 보았다라는 엔딩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럼 크낙새의 울음소리 진짜 그 울음소리예요? 네네, 크낙새 소리입니다. 멸종이 됐지만 아직 소리는 있는.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새 종류이긴 한데 해외에서는 만날 수 있어가지고 해외의 울음소리를 일단은 따서 넣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철새와 관련된 이제 의미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어떤 건지. 북한 지역을 택한 네. 거의 유일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원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지 저의 추측과 어떤 어디서 찍으셨어요? 그럼 거기 그 있는데. 그냥 사실 서울숲에서 찍었어요. 그 서울숲에 습지 구역이 있어서 거기서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따오긴 하되 어쨌든 니콜라이라는 인물과 만나기 위해서는 원산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 해수라는 인물이 오호츠크 어쨌든 북으로 계속 올라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원산이라는 어떤 저희는 일단 가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시점하는 지역을 간다라는 설정을 했고, 그래서 나름 속여서 서울의 어떤 전경이 좀 안 보이게끔 해보려고는 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것 같아요. 서울의 원산. 네, 서울숲이었다는 걸 아셨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감독님 한 번 더 오셨는데요. 나오시죠. 그리고 그 미친엑스 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그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친엑스는 일단 야구가 네. 궁금했고요. 네. 왜 야구를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인물 관계들이 정확하게 그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잘. 네. 예, 그 할아버지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관계를 좀 그려주셨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야구에 대한 예. 그다음에 그건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왜 꼭 그 스토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계속 만나자고 하잖아요. 네. 그냥 만나면 되지 왜 전화해서 자꾸 만나자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보면서 들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일단 야구 선수라고 한 이유는 저는 이 인물이 우선 목적성을 잃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맨날 방바닥에 누워 있는 그런 캐릭터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서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을 향해서 이렇게 추진력 있게 가는 게 제가 느끼는 특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운동선수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 종목은 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야구 배트를 들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잡겠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야구 선수로 가자 하면서. 근데 거기 보면 여자분이 거의 특수부대 출신 같은 느낌도 좀 들던데. 난파 공작원입니다. 공작원이라는 것 때문에 네, 킹을 그래서 했고 이렇게 전화 쪽으로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네, 있는. 그래서 자기 정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 섣불리 찾아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난파공작원이라는 그게 나름의 양날의 검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육체적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아니면 뭔가 순발력이나 이런 게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정체가 들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어서 그래서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두 인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혜성이라는 인물과 주연이라는 인물 둘 다가 같은 할머니를 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가족 관계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둘이 같은 할머니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배다른 남매는 아니다. 네, 그 오해가 자꾸 생길 뻔하다가 정리가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네, 네. 보다가 그건가 이렇게 의심이 가다가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다 되신 거죠? 거기 정확한 관계도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제가 쓴 영화에선 정확한 관계도를 알지만 그 네. 명칭을 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정윤지 감독님. 네. 감독님 그 영화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영화에서 이렇게 그 감독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늦게 오셨으니까 지금. 네. 먼저는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리턴 투 베이스 정윤지 감독이라고 하고요. 또 리턴 투 베이스는 이제 한 조종사의 약간 직업적이면서도 자기 가치관에 대해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저희 아버지가 조종사셔서 거기서 따온 경험담을 살려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이제 그 사고가 있는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다시 신발끈을 묶고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살짝 저는 거기서 못 따라왔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신발끈을 못 참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보충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단편이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만큼 잘 넣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동료의 죽음을 바라보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군인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것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가족 딸과 그리고 또 자기가 좀 저희 아빠 군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국가가 우선이게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소원은 대단히 발랄하고 밝고 그 요즘스럽잖아요. 어찌 보면 하지만 유튜버에서는 잘 안 나오고 근데 그 저걸 이제 영화의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유튜브의 형식은 되게 흡사한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영화다운 모습으로 가게 하려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보면서. 아까 그 상영을 보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예. 이거를 어떻게 편집을 이게 최종 선택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원래는 완전히 유튜브 형식으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처럼 편집을 다다다다 하고 막 자막도 다다다다 막 넣는 거에 대한 고민도 했었다가 약간 영화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물론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면서 약간 좀 어렵다. 일단 지우고 다시 지우고 뭔가를 유튜브를 계속 보고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저만의 정체성을 찾는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저 사실 아까 보면서도 이때 뭔가를 더 넣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좀 줄이는 걸 좀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영화가 뭔가 줄여야 된다라는 정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러면 유튜브스럽게 가기 위해서 액팅 디렉팅을 할 때 한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저는 이 통일 이 모션 하는 거를 너무 넣고 싶어가지고 그런 뭔가 포인트 동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한테 그
그 모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배우님 나오셨죠? 네. 오셨나요? 여기 아까 오셨죠? 원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기 계시군요. 네 박수를 모션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랑을 쓰려고는 편지를 쓰세요는 그 아주 직접적으로 통일 관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뭔가 세상이 평화로우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하시기에 거기에 그게 있잖아요. 나이가 든 사람과 처음 시작하는 아니면 시작해서 지친 사람들의 어떤 두 가지 갭이 있는데 거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거기 나온 그 원앙 이사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 이들이 다시 이렇게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을 주긴 하잖아요. 영화가 그 원앙 부부처럼 그런 느낌 없나요? 지금 그 헤어졌던 두 사람이 네. 다시 원앙 부부처럼 될 것 같다는 되진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 그거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이 있으면 그 둘은 뭔가 타협하지 못하고 막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두가 성격 차이는 당연히 사람들마다 있는 건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앙 부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둘의 연결은 없는 거예요? 네, 연결은 없고 그냥 데뷔 연결 말고 데뷔였어요. 데뷔였군요. 네, 데뷔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재배가 될 거야 뭐 그런 느낌이 있나려고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주 그냥 쿨한 영화네요. 그러면 그냥 그냥 그 주인 저희도 원앙이사를 보지만 그 예. 인물들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예. 너무 특이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도 뭔가 그 영화 속 인물들도 그들 보면서 계속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맞춰가면서 오래 사는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조금 그런- 생각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의문을 네. 갖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온 질문들을 좀 받아서 해보겠는데요. 우리의 소원은 유튜브 소재의 영화 같아요. 영화 맞다고 제가 괜히 질문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스토커 쪽 질문이 있는데요. 그 스토커 재밌게 봤습니다. 모든 장면이 그러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초반 장면 그리고 남자가 도망가는 장면 등의 화면미가 1대1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는데 기괴한 분위기, 답답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는지 아니면 어떤 구성에 대한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거든요. 스토커 감독님. 아, 네. 네. 이제 구성 의도를 너무 정확히 짚으셔가지고 뭐 맞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전체 1대1 비율이고요. 이제 좀 인물이 되게 갇혔다라는 그 느낌을 어떻게 줄까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영화라는 프레임의 세계 자체를 그냥 좀 제일 답답한 비율인 1대1 비율을 좀 선택을 해봤고 안에 있는 뭐 아파트나 복도나 이렇게 되게 좀 계속 인물을 가둬두려는 시도도 그 화면 비율과 똑같이 계속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배달 박스는 어떤 의미이셨어요? 이제 택배 박스도 이제 뭔가 되게 이 영화가 네모네모한 이 느낌이 계속 이제 인물의 그 불안을 이제 시작을 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이미지화 시킨 느낌이 이제 북한에서 온 택배 이렇게. 그건 아니었죠. 떨어뜨리니까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초반에 있잖아요. 네네. 배달 박스에서 여자분이 나왔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죠. 아 사실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그 설정이 맞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귀엽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상자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냥 현장에서 삭제를 하고 그냥 이제 배우님이 직접 서 있는 장면으로 수정을 해서 찍었어요. 혹시 뭐 공포영화처럼 이렇게 기어 나오는 그런 장면 아니셨어요? 거기 뭐야 링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아,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이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영화의 톤 앤 매너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네.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네, 아니 그냥 삭제하신 거 훨씬 그 링처럼 나와서 웃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통일 부부 배우분이 북한말 사투리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리얼한 느낌의 그 약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거기 여배우님의 사투리가 이렇게 10년 묵은 사투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를 되게 정말 잘하고 그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우선 그 시나리오에서는 제가 북한 단어 같은 걸 사전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긴 했는데 배우님들께서 워낙 그 북한 사투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셔서 스텝이자 이제 배우로도 활동 참여하셨던 그 오진우 배우님께서 그 장문규 배우님, 김옥주 배우님께 북한 사투리를 배우실 정도로 저보다는 배우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네. 앞에 계시면 좀 더 질문하고 싶지만 지금 저기 있으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감독님 거기 감독님부터 질문 드릴게요. 전체 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배우도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배우 캐스팅에 심혈을 기울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거든요. 거기 실험 영화만 캐스팅은 없으셨죠? 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배우님들을 구하는 그런 곳에서 제가 먼저 글을 올렸고 그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알고 지냈던 분들도 함께 했습니다. 거기를 노출시켜 주실 수는 없나요? 그 배우를 구하는 그 사이트는. 좀 다들 아실 텐데 저는 필름 메이커스입니다. 네. 네. 너무 비밀스럽게 말씀하셔가지고 특별한 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다음. 저는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냥 딱 남자 배우님은 떠올라서 이제 그 배우님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고 이제 연락드려서 캐스팅을 했고요. 여자 배우님은 이제 촬영을 진행해 주셨던 촬영 감독님께서 이제 여러 이미지의 배우님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중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신 분을 모셔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왜 여 배우님 그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공포스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스토커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런 배역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스토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좀 무서우면 좋겠지. 그 인물 자체가 엄청 무서운 시선으로 이제 그 남자를 바라보진 않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담으려고 했던 의미 자체가 좀 퇴색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좀 따뜻한 느낌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배우님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저는 이제 두 배우님 모두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들이라 그 SNS 팔로우를 해놨는데 네. 그래서 너무 함께 작업하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그냥 보내셨어요? 네, 그래 제안을 드려서 근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어떻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랑 맞췄던 어떤 그런 저 배우가 이게 맞아라고 했던 어떤 그런 점들은 또 있었나요? 네,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이전에 작품 이런 걸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톤과 이런 이미지의 이제 연기가 이제 되게 캐릭터에 녹아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약간 시나리오 작업부터 그러면 이미 염두를 해둔 형태였겠네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사실 인물을 특정해서 썼던 것 같진 않은데 퇴고 과정에서 좀 자리 잡히면서 이렇게 뭔가 정말 이 배우님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네, 다음 감독님. 네, 저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제가 함께 하고 싶은 그 배우님들의 그 인물적인 특성이 되게 강했어서 그래서 일단 그 주연역 배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작업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연출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이미지랑 너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해야지 하고 연락을 드렸었고 그리고 혜성 역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이미지가 워낙 확고해서 제가 아는 분께 혹시 이런 이미지의 배우님을 아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컨택해서 미팅하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여배우님 모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배우신 건가요? 배우십니다. 네. 아니 딱 보는데 왜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나든지 그 배우님 딱 나타났는데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딱 떠올라가지고 모델이신가 뭐 이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네. 배우십니다. 네. 네. 다음 저기 리턴 투 베이스는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지금 캐스팅하는 얘기 주시면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 네. 저는 캐스팅은 학교 선후배들 사이에서 좀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조종사 이야기다 보니까 약간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알아봤었는데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주인공 분이 UDT 출신이셔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통하고 하게 이미지도 괜찮아서 같이 하게 됐고요. 다른 한 분은 원래 좀 잘 알고 지내는 분이셨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촬영과 조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혹시 촬영과 소통하셨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지 뭐 이런 질문인데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영화의 느낌이 너무 감성적이고 배우의 마음을 촬영과 조명이 크게 잘 느껴지게 했는데 감독님께서 어떻게 영화를 계획하고 촬영과 소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군인 이야기인데 아버지 얘기라고 했습니다. 아, 촬영 감독님에게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우리의 소원 네. 캐스팅 약간 네. 캐스팅 너무 궁금하긴 했어요. 일단 박 PD 배우님이 계시니까 박 PD 배우님부터 얘기를 하면 제 대학교 동기고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굉장히 거칠고 좀 정제되지 않은 작품일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잘 묻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책임감 있게 해줄 배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고 그리고 해주 역할, 여자 주인공 역할 배우님은 그 성신여대 배우님들의 프로필을 보다가 그 배우님의 얼굴에 너무 약간 딱 꽂혀버린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딱 활짝 웃으시는 미소였는데 제가 좀 해맑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이미지에만 꽂혀있나? 리딩 혹은 스테이징을 할 때 좀 다른 느낌이려나? 라고 했었을 때 좀 차분한 느낌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꿈을 바라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잘 살려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캐스팅했습니다. 그 여기 들어온 질문인데 그 우리의 소원이 나온 북한 땅과 뉴월드에 나온 북한 땅이 같은 땅이냐고 질문이 나왔거든요. 같은 땅인가요? 이거 뭔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서로 소통하시진 않으셨죠? 예. 그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연출 친구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싸우잖아요. 계속 신경전을 하고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역으로 원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싸우는 내용에 조금 더 명확한 배우분들이 나오면 너무 이걸 보는 게 조금 보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겠다. 차라리 부드러운 두 사람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 조금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결은 좀 다르거든요. 여자 주인공 완 역할을 하셨던 배우님 조금 더 부드럽지만 또렷한 느낌이 있고 그 안에서 갭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냥 이건 이제 제가 봤던 느낌인데 두 분의 갭이 내면이랑 외면이랑 이렇게 확실하게 다르게 준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자 배우분은 스릴러 공포나 뭐 이런 걸 쓰시는 작가분인 거죠. 근데 내면은 되게 질투도 많고 막 이런 느낌이 있고 남자분은 반대로 되게 감성적인 얘기를 쓰는데 그 내면은 훨씬 더 이렇게 강한 이런 느낌이 주면서 그 갭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맞게 본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감독님은 대단히 감성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이렇게 나는 되게 감성적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막 화면을 연출하신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맞나요? 저는 그렇게 감성적이지 못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노력을 한 게 커튼 떨어지는 순간 막 감독님 대단히 감성적이구나, 대단히 로맨틱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네. 그건 제 느낌이었고요.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시면 지금 마지막 질문할 기회 드릴게요. 아니면 여기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 자리 끝나고 나서
그 아트 몬스터에서 약간 그 조촐한 리셉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술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로 그 이동하셔가지고서 얘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GV는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이 감독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